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연구소에서 배 품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정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 신품종 소개와 더불어서 어떻게 신품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신품종 소개에 앞서서 배 생산 현황이나 품종별 반입 비중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재배 면적은 9,300헥타르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전망치를 살펴보면 재배 면적은 연평균 2%씩 감소하여서 생산량은 2031년까지 24,000톤가량 빠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종별 반입 비중입니다. 이 자료들은 가락시장 도매법인 내부 자료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신고 품종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2021년에도 약 80.7%가 반입이 되고 있으며, 한 가지 눈여겨볼 상황은 신화라는 품종이 2019년에 비해서 2021년까지 점유율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품종별 거래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신화 품종의 경우 키로당 4,098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서서히 이 품종들이 품종명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품종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신고라는 품종입니다. 신고는 191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품종이지만 2022년에 현재 지금 2022년에 품종 육성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정말 괴물 같은 품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만생종도 아니고 10월 상순에 수확할 수 있는 중생종임에도 불구하고 저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생산자가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 빠른 해의 경우에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생장 촉진제를 많이 발라서 숙기를 당길 수도 있고, 설날에 돈을 좀 벌 것 같다 싶은 해에는 굉장히 저장을 많이 해서 저장배로 유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거의 판매를 했을 때 당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 과육이 물러졌어요나 과실이 상했어요 라는 컴플레인은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실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때 갱신해주고 유인만 잘 해주면 내년에 크게 문제없이 꽃눈이 옵니다. 심지어 3년생, 4년생, 5년생까지도 예쁘게 단과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결실 관리가 쉬운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형이 예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물하거나 제사상에 올리기 좋은 전형적인 예쁜 갈색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품종을 우리는 86%나 심고 있고 시장에는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배 산업은 왜 자꾸 점차 침체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배를 점점 찾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진 품종이지만 국내에서 적정 숙기는 9월 말에서 10월 상순입니다. 그리고 과중은 500g 정도일 때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 품종에 성장 촉진제를 발라서 숙기를 당기고 크기를 키우게 되면 당연히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배는 다 맛이 없구나 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품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첫 출하기 가격과 주 출하기 가격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9월 가격이고 이 회색 그래프가 주 출하기 가격입니다. 이 빨간 그래프를 회색 그래프가 비슷하게 따라오는 형태인데요. 이 말인즉슨 첫 출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주 출하기 가격은 0.7%로 상승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품위가 낮은 배가 출하되어서 9월 초에 가격이 한 번 낮게 형성될 경우에 주 출하기에 가격 약세는 쭉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적정 숫기를 채운 당도 높은 배를 출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감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 실질 가격을 좀 살펴보면 최근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9월에 한번 맛없는 배를 맛보게 되면 다음부터는 배를 찾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배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숫기를 채운 당도 높은 배를 출하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 용도를 살펴보면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34% 정도로 이마저도 2019년에 비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60%의 소비자들은 후식용으로 배를 많이 구입하는데 시장에 만약 맛이 없는 배가 유통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60%의 소비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추석이나 설 등에도 다른 장목이 배를 대체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맛만 있다면 충분히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소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배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앞으로 100품종이 더 만들어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품종이 만들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맛도 맞춰야 되고 생산자의 입맛도 맞추고 그리고 유통업자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배 품종은 아마도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각 품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해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강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소비자가 정말로 어떤 배를 원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각자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맛있는 배들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배연구소에서 배 신품종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한테 배 품종을 추천해달라는 문의 전화가 정말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해둔 품종이 있으실까요? 라고 다시 여쭤보면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최근에 제일 많이 심는 배 아니면 그냥 좋은 배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차를 사고 집을 사더라도 한 달 이상을 고민하는데 사실 과수라는 특성상 한 번 심으면 아마도 15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저희가 가꾸어야 하는 소득 작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신중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품종을 선택하실 때 적어도 이 3가지 정도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배는 참 특이하게도 추석과 설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입니다. 이를 노리고 제수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혹은 이와 무관하게 일상 소비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수용으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갈색배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품종 선택의 폭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릴 때도 혹시 추석을 더 집중 출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설에 더 출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추석에 출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쏟기가 빠른 갈색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설에 출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저장력이 우수한 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상 소비용으로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양이나 과피 색보다는 조금 더 새콤달콤하고 특색 있는 배, 맛있는 배 위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재배 환경입니다. 지지난 해에 봄철에 저온 피해가 급증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흑성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재배 환경 그리고 특히 기후는 우리가 맘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농사를 짓는 땅의 기후 그리고 재배 환경 정도는 파악을 하고 품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저온 피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지형에 따라서 유난히 봄철 저온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기술 지원을 나가보면 바로 옆에 농가는 저온 피해를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 농가만 저온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더욱더 저온 피해를 생각을 하셔서 만개기가 늦은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풍 피해도 있습니다. 비가 많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는 이 태풍을 피해서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로 확보입니다. 이 판로 확보에는 대부분의 배 농가분들이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APC에 납품을 하시거나 원예농협에 납품을 하시는 방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과나 색택 중심으로 가격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따로 직거래나 다른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색 그리고 예쁜 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상 소비용 배를 재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거래 판매처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 마진 없이 바로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 없이 수확한 다음에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후계농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소비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고객층을 이어받으면서 해마다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서 배송을 보내보시거나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 뒤에 품종을 완전히 갱신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품종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 전체적인 생산 현황과 그리고 어떻게 품종을 선택할지 그리고 품종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배연구소에서는 어떤 품종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